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극적인 사건이 뭘까요? 저는 바로 별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별이 수십억 년을 타오르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방식은요, 정말 극과 극이에요. 어떤 별은 아주 조용히 서서히 사라지는가 하면 또 어떤 별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별의 이 마지막 운명이 사실은 아주 먼 옛날 그 별이 처음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결정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그 운명을 가르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질량이에요. 태어날 때 얼마나 무거웠느냐, 이게 전부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두 가지 운명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가벼운 별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별, 바로 태양 같은 별들이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는지 한번 보시죠. 별의 일생은요, 사실 거대한 줄다리기 같은 거예요. 안에서는 핵융합 에너지가 밖으로 막 밀어내고, 밖에서는 엄청난 중력이 안으로 꽉 잡아당기면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심부의 수소 연료가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균형이 깨진 별은 먼저 적색거성으로 엄청나게 부풀어 오릅니다. 중심에선 이제 수소 대신 헬륨을 태우면서 훨씬 더 뜨거워지고요. 그러다 점점 불안정해지면서 결국 바깥쪽 껍데지를 우주 공간으로 스르르 하고 불어내버려요. 이때 정말 아름다운 우주쇼가 펼쳐지는데 이걸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 행성이 들어가서 오해할 수 있는데 행성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껍데기를 다 날려보내고 나면 중심에 아주 뜨겁고 단단한 핵만 남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백색 외성입니다. 뭐랄까 거대한 모닥불이 다 타고 남은 아주 뜨거운 불씨 같은 존재죠. 근데 이 불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크기는 우리 지구만한데 질량은 태양과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압축되어 있거든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밀도. 자, 지금까지가 태양 같은 별들의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우아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별이 태양보다 훨씬 더 무겁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은하계의 거인들은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우주적 불꽃놀이를 벌입니다. 질량이 큰 별의 중심부는 말 그대로 원소 공장이에요. 수소를 다 태우고 나면 헬륨을 다 태우면 탄소를, 또 산소를, 규소를, 점점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면서 중심부 온도는 수십억 도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공장의 마지막 생산품인 철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철이라는 녀석인데요. 이전까지의 원소들은 핵융합을 하면 에너지를 뿜어냈는데 철은 달라요. 철을 융합하려면 오히려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별의 심장에서 활활 타오르던 엔진이 갑자기 푸슉 하고 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엔진이 꺼졌으니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밀어내던 힘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제 중력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 전체가 자신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중심으로 와르르 붕괴하는 거죠. 이 엄청난 붕괴는 곧바로 상상도 못할 규모의 대폭발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이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초신성이라는 엄청난 폭발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먼지가 걷히고 나면 그 중심에는 우주에서 가장 기묘하고 극단적인 천체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원래 별의 질량이 꽤 무거운 편이었다면 그 중심 핵은 중성자별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태가 됩니다. 폭발의 압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원자 안에 있던 양성자랑 전자가 합쳐져서 중성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별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원자핵처럼 변해버린 거죠. 이 중성자별의 밀도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질량은 우리 태양보다도 무거울 수 있는데 크기는 서울시만 한, 그러니까 직경이 고작 몇 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각설타 하나 크기에 에베레스트 산의 무게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가시나요? 재미있는 건 이 중성자별의 존재를 처음 발견한 게 정말 우연이었다는 거예요. 1967년에 조슬린 벨이라는 한 대학원생이 우주에서 오는 아주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거든요. 근데 이 신호가 기계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정확하게 아주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신호였던 거죠. 신호가 너무나 인공적이고 규칙적이다 보니까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혹시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 아니야? 하는 생각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녹색 인간들, 즉 Little Green Men의 약자를 따서 LGM-1이라는 별명까지 붙였다니까요. 물론 외계인은 아니었고요. 그 신호의 정체는 바로 등대처럼 빔을 쏘면서 미친 듯이 빨리 회전하는 중성자별, 펄서였습니다. 중성자별이 회전하면서 내뿜는 방사선 빔이 지구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신호가 잡혔던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별이 이보다도 훨씬 더 무거워서 초신성 폭발 후에 남은 핵의 질량이 태양의 3배를 넘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중력이 최종 승리를 거둡니다. 그 어떤 힘도 이 무시무시한 붕괴를 막아설 수가 없게 돼요. 그 끝은 바로 블랙홀입니다. 물질이 끝도 없이 한 점으로 붕괴해서 중력이 너무나도 강해진 나머지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의 감옥이 만들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블랙홀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질량이 압축된 중심의 특이점, 그리고 블랙홀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 사건의 지평선을 한번 넘어가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절대 알 수도 없고 그 무엇도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별이 죽으면 백색 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같은 별의 유령이 남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모든 이야기가 끝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끔씩 이 죽은 별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부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일은 주로 별이 혼자가 아니라 둘이 쌍을 이뤄 도는 쌍성계에서 일어납니다. 죽은 별, 예를 들어 백색 외성이 아직 살아있는 동반성 곁을 돌다가 그 동반성의 물질을 뱀파이어처럼 스르륵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훔친 물질이 쌓이면 새로운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이라고 부르는 폭발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백색 외성 표면에 쌓인 수소가 핵융합을 일으켜서 번쩍하고 터지는 건데 이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물질을 너무 많이 훔쳐와서 백색 외성 자체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질량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별 전체가 그야말로 산산조각 나는 대폭발, IA형 추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별의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죠. 초신성 폭발 같은 과정에서 탄소, 산소,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가거든요. 바로 이 원소들이 모여서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들고 더 나아가 지구의 생명, 바로 우리 자신을 만들게 된 재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고 죽어가는 저 별들이 먼 미래에는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게 될까요?